도시인들은 이제 나들이를 통해서나 자연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다. 거기에 동물원이 있다. 비록 원시 자연을 떠나 있지만 야성은 죽지 않았다. 생명이 붙어있는 한 야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동물원에는 본능과도 같은 야성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야생동물 수의사라고 부른다. 아닌 것 같아? 동물병원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지금 잡아가지고 지금 보정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빨리 가지. 구름이가 지금 날개 쪽에 출혈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지금 보정하고 있다니까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급히 전동 카트에 몸을 실은 이는 고참 수의사 강신근. 야생동물 수의사 일을 선택하기 전에 개인 동물병원 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하루 걸러 한 번씩 이렇게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 먼저 얼마나 다쳤는지 확인하는 게 급선무다. 부러졌어? 아니요. 뚝뚝다가 여기만 상처. 천연기념물 두루미다.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 여기 다른 새들에게 쫓겨다니다가 날갯죽지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두루미한테도 쫓기고 큰 두루미한테도 쫓기고 검은 고니한테도 쫓기고 그랬거든요. 그랬어? 응. 희한하네. 혼자 쫓겨다니다가 데려가자고. 응? 데려가요? 응, 데려가. 데려가야 돼? 단단히 소독만 해서 나을 상처가 아니다. 자식처럼 돌보던 동물의 부상에 사육사 어깨가 한 뼘은 내려앉았다. 처치는 무엇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마취를 하고 봉합을 위해 상처 부위에 깃털도 뽑았다. 그런데 수술을 보조하던 1년차 수의사들이 몸부림치는 두루미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다. 잠시 후 겨우 두루미의 상태가 안정됐다. 봉합이 어려울 정도로 상처가 깊진 않았다. 그러나 야생동물의 경우 치료가 가능하도록 안정시키는 일이 대개는 더 어렵다. 이렇게 마취까지 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는 일주일에 너댓 건 정도. 얘네들은 뭐 다쳤다면은 정말 뭐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조류가 다치면은 많이 다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까다롭지? 제일 까다롭지?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오는 게 좋지만은 않아요. 반갑지가 않아요. 네. 여기는 더 안 좁혀져서 이렇게 가능한 한 이렇게 이 정도로 해놨는데 아무데 문제 없겠어요. 소독만 잘해주고. 거기도 비 있어? 좀 한번 감아볼까? 일단 한 고비는 넘겼다. 어렵게 된 마취. 수의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혹여 다른 곳에 이상은 없는지 엑스레이를 찍어보기로 했다. 이유 없이 다른 새들의 공격을 받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이난 씨, 얘 폐 안 좋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허옇잖아 지금. 응? 그래서 쫓기는 거 몸이 안 좋으니까 얘가. 약 먹이는 걸로 되겠지. 역시 두루미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 폐에 문제가 생겼으니 상태가 좋을 리 없다. 그 기미를 날카롭게 포착한 무리들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쪼아댄 것이다. 당분간 특별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동물원 수의사들의 하루는 회진으로 시작된다. 오늘은 진료팀을 맡고 있는 두 팀장의 차례다. 야생동물을 치료하는 일은 여간에서 혼자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짝을 이루어 다닌다. 회진은 주로 사육사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진다.
100살도 넘은 갈라파고스 코끼리 거북이의 몸에 부종이 생겼는가 하면 아프리카에서 온 체프먼 얼룩말은 걸음걸이가 영 부자연스럽다. 수의사들이 보살펴야 할 동물은 317종 2,600여 마리에 달한다. 비록 우리에 갇혀 있지만 야생 본능을 잃지 않은 동물들은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늘 노출돼 있다. 애완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하고는 뭐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고요. 첫째 이제 대상 동물이 다르고 야생동물은 이제 뭐 그 특성상 그냥 애완동물처럼 뭐 쉽게 다룰 수 있는 동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포획을 한다거나 안전하게 보정을 한다거나 또는 뭐 마취를 한다거나 또는 또 현장에서 뭐 이동을 시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 애완동물 진료하고는 너무나 많은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털 다 빠졌어. 또 적은 것 같아.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야생염소 히말라야 타알에게 문제가 생겼다. 무리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 한 마리가 상처를 입었는데 그게 그만 덧나버렸다. 더 늦기 전에 치료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치료 전 동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마취가 필수다. 장비를 챙기는 김민수 수의사. 그런데 그중에 부탄가스가 보인다. 여기에 부탄가스가 들어가야 나중에 이 부탄가스 압력으로 이 약물들이 근육 안으로 들어가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탄가스가 필요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부탄가스 주입. 이제 이걸 넣은 다음에 불어서 맞추면 되는 거죠. 불어서요? 네. 총도 있긴 한데 네. 총이 사실상 너무 세요. 약하게 한다 그래도 세요. 그래서 이런 근거리 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대학에서 6년간 수의학을 공부했지만 마취 주사를 파이프에 넣어 부는 것까지 배우진 않는다. 송인준 수의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마취 잘 시키세요? 전 잘 자신 없습니다. 잘못 맞았을 때 마취가 또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럼 마취 작업 시간이 되게 길어져요. 한 방에 맞히는 게 중요해요. 애들 또 잘못 맞으면 흥분하고 그러니까 첫 발에 맞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타알에겐 주사를 2번 쏠 것이다. 먼저 김민수 수의사 차례. 한 방에 성공이다. 따끔한 주사 한 방에 타알의 심기가 불편해졌다. 두 번째 주사를 준비하는 송인준 수의사의 어깨가 무겁다. 처음엔 멋모르고 맞았겠지만 2차 시도엔 순순히 당해주진 않을 태세다. 뻔히 알지만 이렇게 2번 주사를 놓는 이유는 동물의 안전을 위해서다. 아니 따라가지 말고 내가 몰아줄 테니까 요토로 몰아줄 테니까 여기서 지켜. 타알이 민감하게 반응하자 후배를 위해 선배가 나섰다. 주사기를 든 송인준 수의사 쪽으로 타알을 몰아주기 위해서다. 기회가 왔을 때 망설임 없이 쏴야 한다. 이번에도 성공했을까? 맞긴 맞았는데 다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좀 기다려보자. 상황이 묘해졌다. 목표물을 맞춘 직후에 주사기가 튕겨져 나왔기 때문이다. 안 부러지는데. 저 이렇게 고정된 타겟을 쏘는 것보다 그대로 움직일 때 각도가 수직으로 안 들어가고 옆으로 좀 들어가면은 주사기가 부러지거나 튕겨 나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마취가 성공했다. 이렇듯 야생동물 치료에 꼭 따라야 하는 것이 마취 과정이다.
애완동물이나 개나 고양이 이런 경우는 솔직히 무조건 마취를 안 해요. 이 야생동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야생동물은 일단 사람을 보면 흥분하고 사람을 보면 도망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와서 저 진료해 주세요는 야생동물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취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마취 여부가 확인되면 그때부터 수의사들의 움직임이 바빠진다. 동물이 깨어나기 전까지 주어진 시간 내에 처치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골문 부위가 제법 크다. 고름을 짜내기로 했다. 그 전에 상처 부위의 털을 깎는다. 시야를 확보하는 한편 털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고기 아예 벌려놔야 되겠다. 대체 어떤 공격을 받았길래 이토록 심하게 곪았을까? 뿔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뿔이 날카로운데 뿔로 이제 다른 개체들을 공격하는데 그 염소들은 되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뿔을 이렇게 방식으로 공격을 해요. 근데 탈들은 반대로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뜨는 방식으로 공격 때문에 머리를 아래에서 위로 하기 때문에 복강이나 흉곽에 외상이 자주 생겨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 외상이 세균이 감염돼서 곪은 거죠. 탈을 돌보는 사육사는 차마 치료 장면을 볼 수가 없다.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안 아파야 되는데 내가 관리하고 있는 동물이 저런 식으로 보면 마음이 좀 안 됐죠. 상처가 잘 아물라고 소염제 주사를 한 방 놓아준다. 되지. 그대로 위로. 또 회복을 돕기 위한 수액까지 투입한다. 자, 이젠 서둘러 우리를 빠져나가는 일이 남았다. 혹시나 저 뿔에 들이받치기라도 하면 수의사들이 들어누울 참이다. 처치를 마치자 고맙게도 탈이 잘 깨어나 주었다. 출동이다. 야생동물 치료는 현장에서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수의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진료 장비를 챙겼다 풀었다 한다. 지금 원숭이 한 마리가 다쳐가지고 마취를 해서 현장에서 아마 봉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마취, 소독, 지혈, 영양제, 수술 장비까지 모두 갖춰서 가야 하기 때문에 챙길 게 많다. 현장에 가서 없을 때가 되게 많아요. 필요한 게 막상 어떤 상황이 벌어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가고 나름대로 대비를 해 가는데 이상한 게 하나씩 오잖아요. 제가 생기면 그래가지고 좀 준비하는데 신경을 써요. 그래요? 위생 도구가 완비된 병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치료 때문에 진료 장비라고 하기엔 다소 거칠어 보이는 물건도 눈에 띈다. 무리지어 사는 필리핀 원숭이 무리 내에서 서열 다툼이 벌어졌다. 그중 한 마리의 머리가 찢겨 피가 난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리 큰 상처가 아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지 않는 한 섣불리 진단을 내릴 수 없다. 열상 여전히 확인하고 봉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고 그러니까 단순한 조치 같아요. 12년 경력의 왕고참 어경연 수의사와 부상당한 원숭이의 한판 승부가 지금부터 펼쳐진다. 때로는 수의사와 동물들 간에 이런 기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동작이 민첩하니까 또 영리하잖아요. 애들이 눈치도 빠르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되게 주사를 하죠. 낯선 수의사의 접근을 감지한 원숭이들이 흥분하기 시작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신호다.
이럴 때는 사육사의 도움을 받는 게 수다. 여기 지금 선생님이 경계한다고 따라다니거든. 이쪽에. 제가 주사하기 쉽도록 해. 오케이. 마취 주사를 쏠 수 있는 타이밍을 겨우 잡았는가 싶었는데 허탕이다.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는 수밖에 없다. 동료 수의사들까지 원숭이 몰이에 나섰다. 과연 이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마침내 기회가 왔다. 이번엔 성공이다. 대치가 시작되고 20분 만의 일이다. 지금 성공하셨어요? 네. 주사 맞았어요. 힘이 벌써 떨어지거든요. 주사를 맞고는 호들갑을 떨더니 이내 온몸에 힘이 풀리는 모양이다. 공 하나 들고 오십시오. 정신이 하나도 없다. 기어이 고개를 떨구고 마는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허비할세라 원숭이를 우리에서 꺼내 임시로 차려진 수술대 위에 눕힌다. 생각보다 상처가 깊다. 게다가 구석구석 성한 데가 없다. 일방적으로 당한 모양이다. 서열 다툼은 무리지어 사는 동물들에게 다반사로 일어난다. 우리에 갇혀 있는 터라 약자의 경우 어디 도망갈 데도 없다. 동물원의 수의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물론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서열 다툼은 말린다고 그만둘 일이 아니다. 멸균된 수술 냉장고. 기구 좀 올려봐라. 본격적으로 봉합 수술이 시작됐다. 여기 수용되어 있는 동물종은 317종. 크기도 생김새도 제각각이다. 당연히 처치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특히 유인원의 경우 꼼꼼한 봉합은 필수다. 손가락이 워낙 예민해가지고 이 봉합살을 또 풀어요, 얘들은. 후벼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경험상 이중으로 지금 하는 이중으로. 상처 입은 동물을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굳이 현장 치료를 고집하는 이유도 따로 있다. 원래 물이 짓는 애들이기 때문에 애들끼리 서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원해가지고 며칠 있다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애들 이쪽 무리 내에서 얘가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완전 왕따 당하는 왕따. 야생동물의 경우 병원으로의 이동 자체가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고 사람의 접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수술이 끝났다. 일어난다. 깨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처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해도 때로는 마취 자체가 야생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수술이 끝난 뒤 이내 깨어나는 녀석들이야말로 참 고마운 존재다. 수의사들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필리핀 원숭이의 경과가 좋다. 정신없이 원숭이 치료에 매달리다 보니 때를 놓치고 말았다. 군내 식당도 문을 닫은 지 오래다. 이렇게 진료하시다가 끼니 걸으시는 경우는 안 있으세요? 그렇지. 벌써 없습니다. 이래 먹지. 우선순위가 진료가 우선이니까 신경 써달라 그랬어? 수술도 문제없이 잘 마무리된 터에 시장이 반찬이니 그릇을 비우는 것도 순식간이다.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또 호출이다. 덩치 큰 바바리 양이 바닥에 누웠다. 바위 타기의 명수로 불릴 만큼 움직임이 활발한 녀석인데 덜커덕 누워버린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 밤새 이게 다른 애들하고 그 투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투쟁이? 예. 이미 오전에 영양제를 놓고 생체 반응을 강화시켜주는 부신피질 호르몬제까지 주었건만 상태는 나빠져만 간다. 눈에 띄는 외상은 없지만 다른 놈에게 들이받친 충격 때문에 뇌출혈이 의심스럽다. 이 상태로 병원에 옮겨 마취를 시켰다가는 다시 깨어난다는 보장도 없다. 처치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준 상황이니까 이제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예. 봄은 투쟁의 계절이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뒤처지는 놈들이 있기 마련이다. 다만 투쟁의 결과로 이렇게 생사의 기로에까지 선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동물원 내에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죠. 근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야생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상적일 수 있지만 사고가 안 난다는 게, 그런 투쟁 싸움이 없다는 게 이상적일 수 있지만 그게 또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거를 또 고쳐서 또 낫게 해서 또 돌려보내고 할 의무는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런 또 자연의 한 그 순환 과정 중에 하나 있다고.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으리라. 그러나 이제껏 바바리 양을 돌봐온 사육사에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자연의 섭리이건만 혹여 부주의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닌지 자책이 심하다. 다음 날 수의사들이 못 보던 옷으로 갈아입고서는 어디론가 향한다. 오늘 아침 끝내 바바리 양이 폐사된 채 발견됐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죽음에 익숙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살고 죽고는 사실 얘의 몫이죠. 얘가 이겨내고 살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뭐 얘 수명이 어제까지였구나 그렇게 스스로 뭐 위로 아닌 위로를 하죠. 이런 일 겪을 때마다. 이제 부검은 뭐 이제 부검을 시작해야 되니까 촬영은 아마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부검 하시나요? 예, 부검 들어가요. 또 하나의 생명이 동물원을 떠났다. 이 부검을 통해 바바리 양은 생사의 비밀을 가늠케 하는 실마리 하나를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수의사들의 시선이 쏠리는 곳. 이번엔 악어다. 입안에 염증이 생겼단다. 일단 가까이서 지켜봐야 할 텐데 접근이 만만치 않다. 악어처럼 위험도가 큰 동물의 경우 수의사의 안전에 비상이 걸린다. 게다가 치료해야 할 곳이 이 말이다. 주댕이를 다칠 수는 있어도 벌리는 건 걸리는 거는 쉽지가 않은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최고참 어경현 수의사도 현장에 왔다.
입을 다물게 하는 건 쉬워도 벌려가지고 보는 건 쉽지 않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모두의 눈이 어 팀장의 입만 향하고 있는데 내일 그걸 하자. 팀장의 단호한 한마디에 악어 치료가 처음인 1년차 수의사 두 사람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내일 악어 치료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빨리 연락사를 하고 세상은 고개를 숙이라 하네. 하늘을 보고 싶었는데 땅을 박차고 저 하늘로 fly fly fly. 세상을 마시러 간다. 달려 내달려